안녕하세요. 발무이키 선수 집중탐구 시간입니다. 5화의 주인공은 해피바이러스 보스터입니다. 본명 제이크 하울렛, 국적은 영국, 출생연도는 1995년 5월 25일생으로 만 27세가 됐습니다. 사용하는 장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는 역시나 벤큐 XL2546을 사용하며 마우스는 로지텍 G 프로 슈퍼라이트 흰색을, 마우스패드는 하이퍼엑스 퓨리 S 프로를, 키보드는 푸나틱의 미니스트릭을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헤드셋은 로지텍 G 프로 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우스 감도와 해상도 및 조준선까지 한 번에 체크하겠습니다. 마우스 감도는 DPI 400에 인게임 감도 0.52로 eDPI가 208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상도는 1920-1080에 16대 9 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준선은 윤곽선 12의 안쪽선 1621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참고사항은 윤곽선은 가끔은 꺼짐을 쓰기도 합니다. 이어서 스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소개의 기준은 최근 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킨들로 골라봤습니다. 보스터 선수는 특이하게도 칼과 마샬을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는 기본 스킨을 사용하며 클래식은 벚꽃 클래식, 프렌지는 피닉스 유언랩의 10레벨 달성시 얻을 수 있는 스피파이어, 고스트는 약탈자 고스트의 흰색, 불독은 스펙트럼의 기본 색상을 사용하며 팬텀은 싱귤레리티의 빨간색을, 벤달은 약탈자 벤달의 모든 색상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상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국제 무대에서 본 보스터 선수인 만큼 많은 상금을 챙겼을까요? 현재까지 팀 상금으로는 39만 9,634달러를, 그중 보스터 선수가 85,810달러를 개인 상금으로 획득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스터 선수가 발로란트 씬에서 어떤 팀으로 활동을 하며 이름을 알려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스터 선수의 첫 팀은 어디인가요? 아마도 당연히 푸나틱이겠죠. 하지만 푸나틱 이전에 썸NFC라는 팀으로 먼저 활동을 시작했으며 재밌는 부분은 푸나틱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도마, 미스틱, 그리고 미니 감독까지 이 팀으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타 종목에서의 활동이 도움이 됐는지 초반에 있던 온라인 대회는 무난한 성적으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2020년도에 가장 중요한 대회였던 퍼스트 스트라이크에서 유럽 원조 강호인 헤레틱스를 잡을까 싶었지만 결국 꺾지 못한 채 아쉬운 준우승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스폰서가 쟁쟁한 유럽 강호들 사이에서 본인들이 꾸린 팀으로 시작해 2020년도에 좋은 마무리로 이어진 거라는 평가를 받았죠. 이후 썸NFC가 푸나틱으로 인수가 되며 2021년도 2월부터는 푸나틱이라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푸나틱에서 인수와 동시에 약간의 멤버 변화로 적응 기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VCT 유럽 스테이지 1에서는 이전 팀인 썸NFC보다는 기량이 안 좋은 상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스테이지 2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푸나틱의 팀워크와 성적이 우상향을 다시 한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팀 리퀴드를 상대로 스테이지 2 챌린저스 파이널 직전의 무대에서 한 번의 승리, 이후 EMEA 스테이지 2 최종 파이널에서 다시 한번 리퀴드를 만났지만 아쉽게도 준우승에 그치며 첫 마스터즈 무대인 레이키아비크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무도 몰랐죠. 푸나틱의 징크스의 시작이라는 걸요. 많은 한국 팬들이라면 첫 마스터즈인 레이키아비크의 추억, 뉴턴의 기억이 새록새록할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들이 주목한 건 드디어 NA와 EU의 격돌을 볼 수 있다는 거였죠. 그 당시 최고의 팬덤과 실력을 보유하고 있던 센티널을 상대로 과연 EU 또는 타 지역의 팀들이 이겨낼 수 있느냐 많은 이목들을 끌었죠. 그중 EMEA 지역에 있던 푸나틱을 이끄는 보스터는 크루를 상대로 2대0 승리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바로 센티널을 만나며 2대0이라는 스코어로 패배를 하며 패자조로 향하게 됩니다. 긍정의 아이콘이자 푸나틱의 정신적인 지주인 보스터는 더욱이 마음을 다잡으며 X10 e스포츠, 버전 1, 그리고 EMEA 지역의 라이벌 구도였던 팀 리퀴드, 한국의 뉴턴마저 꺾으며 다시 한번 센티널을 만나러 결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 너무 힘을 많이 뺀 패자조의 여정이었을까요? 잡힐 듯 잡히지 않았던 여러 세트가 지나가며 3대0이라는 완벽한 스코어로 센티널에게 제압을 다시 한번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많은 한국 팬들에게는 긍정적인 보스터의 모습과 재미난 세레모니,
그리고 경쟁 자체를 즐기는 선수라는 이미지가 생기며 많은 한국 팬을 얻게 되었죠. 이후 마스터즈 베를린은 많은 변화에 적응을 못한 탓인지 아쉽게도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은 건 서킷 포인트로 인해 챔피언스 진출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죠. 챔피언스 조별 예선에서는 무난한 승리로 조별 1위로 진출을 했지만 플레이오프 시작 이후 지난 마스터즈에서 쉽게 이겼던 크루에게 패배를 하며 다시 한번 국제무대에서의 징크스가 발동이 되었죠. 그 당시엔 유쾌한 등장씬과 세레모니로 유명해진 보스터의 행복 발로란트를 기대했던 팬들에게는 다시 한번 아쉬움을 남기는 챔피언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021년도는 보스터의 세레모니와 트월킹, 그리고 K-팝에 대한 사랑을 알리긴 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커리어보다는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2 시즌 재정비에 나선 푸나틱은 시작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챌린저스 3위로 힘겹게 마스터즈 진출은 했지만 지난 레이캬비크에서의 준우승과는 반대인 조별 예선 탈락을 하게 되며 밝았던 보스터의 모습마저도 슬퍼 보이는 시즌이었죠. 다행히도 이어지는 스테이지 2에서는 다시 한번 보스터의 준수한 오더 능력과 덕후의 오퍼 캐리로 인해 펌플러스 피닉스 상대로 우승을 거머쥐며 정말 오랜만에 우승을 하게 된 시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테이지 2 마스터즈 코펜하겐에서의 우승 후보까지 거론이 되었죠. 많은 기대감으로 시작되었던 마스터즈는 즐거운 보스터의 입장신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탑시드로 배정되어 플레이오프에 있던 푸나틱은 다시 한번 본인들이 이겨냈던 펌플러스 피닉스를 잡아내며 출발이 너무 좋았죠. 하지만 PRX에게 패배 이후 패자조로 다시 출발하며 예전의 국제무대의 징크스가 되풀이되나 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죠. 본인들이 두 번이나 이긴 펌플러스 피닉스에게 패배를 하며 다시 한번 4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로써 푸나틱과 보스터는 본인들이 한번 이겼던 팀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대인 챔피언스 또는 마스터즈에게 패배하는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생기게 됩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2022 시즌 마지막 무대인 챔피언스로 향한 보스터는 과거에는 이겼던 DRX에게 다시 한번 발목이 잡히며 5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2021 시즌부터 2022 시즌까지 전세계 발로란트 팬들에게 여러 재미난 입장씬과 기발한 오더, 그리고 무대 퍼포먼스로 많은 즐거움을 주며 보스터와 푸나틱을 알리게 되었죠. 한때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던 보스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뮤지컬이 아닌 다른 무대에서 보여주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보스터, 지금까지 긍정의 아이콘 푸나틱의 리더 보스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